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JP 토크쇼 질문으로 소통하라 세 번째 손님이 되겠는데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또 대한민국의 많은 독자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작가를 모셨습니다. 김탁환 작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지금 최근에는 뭐 바늘과 실 정도 관계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일단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소리꾼으로 고명하신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되게 매력적이고 뭐 실력도 빼어난 분이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용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뭐 그냥 진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리허설 없이 바로 그냥 갑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질문으로 소통하라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질문을 드리고 편하게 말씀도 주시고 수다 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는 김탁환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언제 인연이 됐냐면 카이스트 교수하실 때 그죠? 네,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10년이 네. 더 넘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저도 내일신문 충청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전에 이제 카이스트가 있으니까 찾아뵙고 뭐 좀 밥도 먹고 뭐 편하게 많이 소통을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사안은 내일신문에 소설을 연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프로포즈를 네. 유혹을 막 할 때였어요. 맞습니다. 네. 아쉽게도 성사는 안 됐는데 뭐 그때 이제 뭐 인간적인 면모나 또 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공감대, 뭐 정을 제가 느껴서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교수직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직은 접으셨고, 네, 2009년에 만났죠. 예. 그렇고 지금 이제 전업 원래 이제 뭐 소설가시니까 이제 그 전업 작가로 전력 투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봤는데 하여간 뭐 거기에 온통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는 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소개를 네. 이제 소리꾼 우리 최용석님은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친분을 쌓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네. 그 작년부터 해서 이제 최용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창작 집단을 네. 만들었습니다. 같이. 예, 그래서 그 동업자시구나. 예. 창작 판소리를 좀 널리 작업도 같이 하고 공연도 같이 하고 싶어서 예. 네, 창작 집단 쌈목쌈목이라고. 쌈목. 네, 쌈목쌈목이 전라도 방언인데 네. 슬슬하자, 뭐 슬슬. 천천히 하자. 말씀은 저렇게 사목사목 하시지만 실제 움직이시는 거는 싸게. 네. 이게 또 예. 이게 또 우리 그 경상도 분이잖아. 통영이시든가? 아니요, 진해. 제가 맨날 헷갈려요. 진해신데. 예, 그래서 최영석 선생은 뭐 그 판소리를 쭉 중학교 관계 앉는 계속 해왔고요. 프로시고. 네. 특히 이제 심청가 전수자이기도 하고. 춘향가요? 네. 전 계속 이수자로서 많이 들으니까 이수자로서 춘향가. 예.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판소리 전공했고. 네, 한국음악과 출신이고요. 네. 중앙대학 한국음악 출신. 네. 그리고 이제 조사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장작 판소리를 시작해서 한 20년 넘게 장작 판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네. 그래서 바닥 소리라고 이제 장작 판소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바닥 소리. 전설이죠. 예. 레전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대표를 계속 대표시고. 역임했었고 작년에 그만두고 나와서 저랑 이제 동업으로 또 이제 듀엣을 결성했습니다. 새로운 걸 도모하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독자들 위해서 네. 한번 기선제압 차원에 한번 이렇게 뭐 소리 한마디 단가 하나 하시죠. 단가 한마디. 그러면은 이게 뭐 저작권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집 떠나와라는 단가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르고 보시죠, 뭐 우리. 들으시면은 다들 아실 만한 그 저기 추임새 한 마디씩 한번 해보시죠. 예. 얼쑤 이런 좋다. 좋다.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오. 그때요.
저작권에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집 떠나와라는 단가를 한마디 해보는디 얼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푸른 고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뭐 나 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노래가? 우리 김광석 예, 이등병의 편지를 이등병의 편지를 한 소리 버전으로 어. 바꿔가지고 그러시구나. 요즘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 저 이럴 때 사자성어를 씁니다. 졸라 좋아. 네, 감사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네. 네, 고급지죠. 네, 예. 아주 고급지죠. 이런 분위기고. 우리 자주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네. 바쁘신 분들이라. 근데 처음에 이제 네. 마음 풀기용으로 네, 그러니까 판소리 좀 어려워하시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단가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친근감을 이렇게 네. 작가님 모시고 네.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렉처 콘서트인데 선생님 뭐라고 지으셨죠 그때 저희의 장르를 이야기판. 이야기판. 네. 사자성어인데 그것도. 네. 이야기판. 이야기판 버전의 단가로. 예. 저도 이제 군대를 뭐 어쨌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그냥 확 오더라고요, 바로. 네. 예. 공감을 뭐 그냥 빠르고 깊게 불러내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다를 떨면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그 소설가 우리 김탁관 작가님 작품 중에는 제가 가장 매료됐던 게 언젠가 술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초입니다. 네. 그 당시 제 심정이나 정황하고도 좀 맞닿았던 게 있고 어느 여름날 내일신문에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간사라는 이재영 기자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었던 후배였는데 저한테 이제 뭐 방각본 살인 사건 뭐 할 때 각시 투구꽃의 비밀이 책을 줘서 제가 완전히 이제 몰입을 한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돈을 직접 주고 산 첫 그 우리 김 작가님 작품이 해초였어요. 2권짜리. 2권짜리. 예. 그래서 제가 제 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 책을 다 읽고 난 제 소감은 인생은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구나. 이게 이제 왕호천 축국전 우리 해초 맞습니다. 스님 관련된 거였는데요. 뭐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이나 정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는 테마를 최근에 이제 그 몰두하고 계신 게 이제 닮은 네, 정말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저도 곡차 먹는 자리에서 뭐 하루 이렇게 조금 들은 내용 정도의 이해밖에 없긴 한데 그 이후에 자료만 조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도 뭔가 같이 나눌 만한 풍부한 얘기거리도 있고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멋대로 시키를 닮은과 뭐 21세기 정치랄지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현재 이야기들 좀 이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실존 인물이고요. 네. 실존 인물이고 한 1700년대 그 영조 시대, 영조 시대 때 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제 광대죠, 광대. 광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적이 이제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부터 좀 문제적 인간이었던 거예요. 문제적 인간이어가지고. 문제적 인간. 그래서 여러 이제 글에 계속 이제 단편적으로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청계천 거지였습니다. 지금의 청계천. 네. 청계천에 뭐 조선시대 때는 개천이라고 열 개자를 써서 개천이라고 불렀는데 그 개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로 이쪽 종로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빌어먹던 수표교 거기서 많이 보였고요. 이제 거지였고요. 거지. 그래서 이 거지인데 굉장히 이제 광대로서 이제 춤을 잘 췄던 아주 춤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던 당대 최고로 빼어난 그 춤과 재담에 아주 재능이 있었던 그런 재담. 그래서 저희는 전문용어로 구라죠. 황석영 선생으로 황구라라고 하듯이. 그래서 붙이면 이제 거지 광대. 거지 광대.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지 중에서 이제 광대짓을 한 사람들이 닮은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달문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사람이 보였던 좀 특별한 행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행적들이 있고, 그 행적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적들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적 인간,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판소리 버전으로는 달문의 부제를 이제 한없이 좋은 사람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었다. 거의 뭐 조선 최고의 추남인데 또 이제 스토리적으로 보면 그 당대의 이른바 요즘 말로 오피니언 리더, 당대 이제 그 논객들, 뭐 또 사회적으로 그 파워풀한 힘을 행사하는 양반들, 조선 최고의 양반들에게 인생 상담도 해주고 요즘 말로 하면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문맹인데 되게 내공이 있는 인물이다. 그것도 잘하시네요. 아니 그때 들었던 거 제가 대충 메모를 해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추남이야. 조선 최고로 못생긴 남자인데 또 그 진짜 최고의 기생들, 정말 당대 그냥 어여쁜 여인네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어떤 모순되는 상황이면 둘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되는데 달문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못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너 달문처럼 생겼다 그러면 다 애들이 울고 가는 그 정도로 굉장히 못생겼던 인물인데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춤을 췄던 거죠. 그래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건 못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추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청계천 거지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평생 거지로 살았으니까 뭐 돈이라고는 없는 원래 집도, 거지라는 게 뭐 없는 사람이 거지야. 집도 절도 없는데 정말 아주 가난한 존재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제 돈이 생기면 춤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이제 판을 벌이면 돈이 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거지들 뭐, 없는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가 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거지니까 가난한데 근데 많은 돈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빈부가 같이 존재하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한 그런 어떤 존재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달문의 행적들이 여러 기록들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자기가 쓴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민이고 거지니까 또 문맹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글을 뭐 전혀 몰랐고. 한문도 모르고 당연히 한글도 모르고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이 사람 뭐 인생 고민들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 인구가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인생 고민이 있으면 이 청계천으로 와가지고 달문을 만나가지고 인생 상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달문의 친구들을 보면 뭐 벼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어사 박문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달문과 호용호제했던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무식한데 정말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인데 근데 세상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세상 이치를 알아서 인생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니까
이 달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달의 달자에 거래 문자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달자가 통달할 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 통달했다는 뜻이고 그게 거리라는 게 세상 이치라는 뜻도 포함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에 통달한 자 이름이 너무 큰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름을 달문이 스스로 지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이름으로 불렸을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이제 그 달문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존재로 이 사람이 점점 커갔던 게 아닌가. 사람,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그 세간의 또 대중적 속에 계속 회자되니까 요즘 말로 해석하면 집단 지성적 에너지로 그를 달문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역할하는 존재를 형성하지 않았나 이제 일단 추론을 저기나 해보고 제가 이제 말씀 듣기로는 사료에도 있는데 영조를 독대를 한 유일한 그죠 조선시대 최초 최후의 천민 거지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자료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그 영조실록에 맞아요. 실록에 보면 그 달문과 독대하는 장면이 있고요. 독대라기보다 달문을 이제 취조한 거죠. 그렇죠. 잡아들여 가지고 영향력이 이제 있으니까. 이자가 이게 반란에 이걸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국문, 친국이라고 친국 그렇죠. 대통령이 왕이 직접 하는. 그래서 그 친국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소설도 썼고 판소리 작업도 했는데 그래서 앞에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달문이 얼마나 못생겼는가 이걸 이제 판소리를 시작하면 그 앞부분에 쫙 이렇게 그 대목을 한번 우리가 이제 나오거든요.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얼마나 못생겼는가를 쓴 김탁한 작가님 판소리 사설을 이렇게 직접 소설도 쓰셨지만 사설 작업도 제가 대본도 제가 직접 이렇게 쓰셨고 원래 이게 그 우리 작가님의 원작 소설 이토록 고고한 연예 그러니까 연애가 아닙니다. 러브가 아니고 연예 엔터테인먼트적인 엔터테이너죠. 그에 이제 바탕을 둬서 이걸 이제 판소리로 만들어서 웹판소리. 웹판소리예요. 아마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같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그래서 이 제목은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이게 이제 판소리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웹상에 올려 놓은 상태고요. 유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연은 선생님과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가을쯤 올 가을 정도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구나. 한없이 좋은 사람 맛배기로 살짝 한번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 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초입입니다. 초입이구나. 완전. 이때는 어느 때인고 영조 영간 조선이라 여러 우한 속에서도 백성들은 오순도순 살며 고된 일상 속에서도 소리와 춤과 이야기로 남루한 거리를 아름답게 채워내고 있을 적에 거지이자 조선의 으뜸 광대 달문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꼭 이렇게 생겼던 것이었다. 조선의 으뜸 광대 조선 제1의 추남 달문의 생김새라. 박진남 못생겼는지 아귀 박지 눈에 딸린 상시 바닥행을 일삼는 악기라 불을 잃어라. 피까지 찢어진 큰 입은 사과 하나를 공중으로 던져 삼킬 만큼 보통 사람의 2배 보다 더 낮은 콧등 동그란 콧구멍에서는 파리와 꿀벌이 사촌이 되어 들락날락 통고 애초에 턴 하나 없는 눈썹 아래로 쏟아질 흔들리는 왕방울로 코끼리 귀만큼 커다란 깃볼이 어깨에 먼지와 비듬을 털털털 털어대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먼지에 누가 조선의 으뜸 광대 아니랄까봐 커다랗게 톡 튀어나온 광대뼈. 여름이 되면 이마에서 흐른 땀이 턱에 닿기도 전에 광대를 타고 쏴
폭포수를 이루는구나. 겨울엔 두 벌이 가장 먼저 얼어져 경지를 칠한 듯이 뽀얗게 상기되니 새색시 거지가 따로 없다. 또한 어떠한 곳 평평하여 어디든 탁 붙이고 잠들기 좋은 사각턱 성금성 뽑히다만 잡초를 닮았으되 질리면 송곳처럼 산밭을 파고드는 구렛나루 엉덩이를 지나 종아리에 닿을 듯 축 늘어져 출렁이는 한 가닥 총각머리 이러한 모양을 보고 있으면 조선의 거지 광대보다 세계 최고 못난 이로구나. 예,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판소리 소리꾼 최용석님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냥 그 들으면 그 내용이 확 이해가 됩니다. 얼굴이 그려지죠. 예, 이게 딱 이렇게 그림이 나와. 아이고, 잘 써주셨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우리 김 작가님이 이 정말 그 역사적으로 희귀하면서도 정말 풍부한 사연을 가진 인물을 만난 계기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약간 아픈 사연도 있으시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달문에 대해서 네. 처음 이제 들은 건 아주 오래 전인 것 같아요. 1987년? 87년. 오. 네. 거의 뭐 33년 네, 정도. 네. 네, 이제 네. 그때 제가 대학교에 예. 들어갔는데 예.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국문학개론 이런 이제 전공 같은 여기 거 국문학이시죠? 네, 네. 예, 국문과 예. 다녔으니까. 국문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연안박지원의 뭐 열알기나 예. 또 연안박지원 선생님 허생전, 호질 뭐 이런 것도 쭉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광문자전이라고 하는 연암 아주 젊었을 때 연암 선생이 젊었을 때 쓴 이제 단편 소설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광문자전의 주인공이 달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문이라고 이 통달할 달자와 넓을 광자는 서로 통하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달문보다 30년 뒤에 태어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연암 선생이 이제 달문이 워낙 못생겼다고 하니까 실제 가서 얼마나 못생겼는지 직접 보고 정말 못생겼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기록도 이 광문자전 속에 저 정도 됐나 남겨놓고 보네. 이렇게 이게 과장과 허위 발언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추임새로는 좋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인물이 있구나. 예, 예. 연암 근데 그 그림으로도 뭐 유사한 걸로 추정되는 거라도 없나요, 실제로? 달문의 얼굴을 그린 건 없죠. 없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아까 이제 들어보면 부분으로 보면 되게 못생겼을 것 같은데 그걸 전체 조합을 하면 어떨지 그게 상상이 도래가 안 돼. 사람 얼굴이 어떤 거요? 사람 얼굴 아니야. 선생님께서 만약에 영화를 만드시면 쓰고 싶은 배우가 있으시다고. 그럼 이해가 되겠다. 너무 잘생긴 배우를 말씀하시는 누군데? 우리끼리니까. 아니 저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병헌처럼 배우를 약간 얼굴을 약간 이렇게 만져서 예, 추남으로 만드는 눈빛은 살아있는. 너무 잘. 그렇지. 그거 예. 그런 맥락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있었어요. 연기력이 있으니까. 네, 네,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알게 된 건 1987년이고 네.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한 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007년, 8년 이때쯤에 그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중앙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사진실이라고 하는 선생님 계신데 전통예술학부 교수님. 네, 예. 제 대학 선배죠. 네네. 저보다 한 3년 정도 위에 같은 고전문학을 전공했던 선배인데 네. 이 선배가 이제 조선시대 연희 전공인 거예요. 연희 전공자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광대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왕의 남자에 나오는 그 일화들 있잖아요. 네. 그 일화들도 이 선배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찾아냈던 분이고 이병헌 주연했던 그 영화. 이중기. 이중기 맞습니다. 이중기 그 네네.
그러니까 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이 된 남자. 이렇게 왕의 남자 맞는데 정진영하고 이준기가 이거 저기서 그 뭐죠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예, 줄 타고 하는 그거. 예, 맞습니다. 오케이. 이준기죠. 그것도 광대 이야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진실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것보다 한 100배쯤 더 위대한 광대가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매력을 느끼면 내가 한번 써는 게 어떻겠느냐. 네. 예. 이런 말씀을 한 10년 좀 전에 이제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본 거죠. 근데 그 광대가 달문이었고. 네. 근데 그때는 이 자료를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쭉 그 달문의 행적들을 쭉 보니까 이거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인물 자체가 너무 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존 인물들도 가끔씩 다루지만 소설 이 인물을 쓰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인물이 좀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떻게 쓰면 되겠다 이게 좀 작전이 세워져야 이제 덤벼들 수 있는데 달문은 이제 그때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나치게 착한 사람인 거죠. 정말 한없이 좋은 사람. 지나치게 좋아가지고 소설로는 또 제 안에서는 약간 저항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자냐 이게 무슨 예수냐 성현이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인물이 좀 과장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인물의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착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건 소설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고 그냥 또 미화만 시켜버릴 수도 있고 하는 그게 한 부담도 10년 전에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보다가 이건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사진 선생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요. 세월호 참사, 뭐 메르스 사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겼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회파 소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당대 문제를 가지고 소설을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방향이 또 다른 어떤 한 날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역사 소설을 쓴다는 건 뭐 특히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이런 역사 소설을 쓴다는 건 도서관에서 소설 쓰기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은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직접 취재가 안 되니까 실제로 만나서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뒤져가지고 이제 그 자료들 속에서 이제 상상력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짜는 그런 방식으로 거의 한 20년 넘게 작품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이제 거짓말이다나 아름다운 고인은 사람이야라나 뭐 살아야겠다 이런 작품들은 실제 그 피해자들이 있는 거죠. 물론 피해가 심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만나지 못하지만 가족들, 그 가족들도 있고 또 생존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그 몸이 많이 아팠다가 다시 회복돼서 그렇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인터뷰를 꽤 많이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뿐만 아니고 실제 피해자를 이제 돕는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만나고. 근데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착한데, 지나치게 좋은데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제 만났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전에는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특히 제가 이제 거짓말이다에서 다뤘던 그 민간 잠수사 김관홍 잠수사 돌아가셨지만 김관홍 잠수사 같은 분들도 실제 만나서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정 정도 접고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꽤 이제 여러 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는데 저한테. 근데 그걸 한참 듣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어디서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스토리가 같은 거야, 그죠? 10년 전에 달문이 했던 이야기들이 달문이 뭐 어사 방문사 때 했던 이야기 또 달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선행을 베풀면서 자기가 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나 행동들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사이파 소설로 당대 이야기를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이 달문이라는 인물도 실제 존재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꺼낸 거죠. 네. 10년 만에 다시 꺼냈고 10년 전에 자료들을 또 이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사진시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진시 선생님의 그 작업들을 쭉 다시 이제 유고집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10권 정도 책을 이제 묶어서 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다시 또 정독을 하고 그러면서 이건 내가 써야겠다. 네. 약간 소명감 같은 것도 네, 드셨던 네. 것 같고 꼭 3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걸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선한 의지가 한 사회를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가게 한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달문이 그 신격화되거나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달문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뭐 대표 달문이랄지 그렇습니다. 그런 달문적 삶을 살았던 뭐 그런 분들이 영조 시대 때도 실제 했고 또 현재 뭐 세월호라고 하는 가슴 아픈 참사를 겪습니다만은 21세기의 대중들 속에서도 그런 달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상상력, 공감대 같은 걸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맞습니다. 예, 그 시대와 지금 현재의 어떤 시대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 상호작용 같은 걸 대화를 하는 건데